자, 그래서 우리가 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차를 B라고 하고 공을 C라고 했을 때 이 W라는 것은 이제 다 속도니까 다 V를 써요. 그리고 하첨자 두 자로 이제 나타내는데 D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의 속도, 그 다음에 U는 다 속도니까 V인데 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의 속도,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되느냐면 다 속도인데 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차의 속도.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식을 이제 대입해 보면은 자, W라는 것은 이제 VCA가 되고 다 속도니까 V예요. velocity에서 나온 말이죠. U는 VCB 더하기 V는 VBA 나누기 1 플러스 U는 VCB를 빛의 속도 C로 나누고 그 다음에 VBA를 V를 C로 나누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외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외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여기 이 하첨자 CA죠. 그럼 여기 CA 양쪽으로 벌리고 여기 있는 글자는 이제 아무 글자나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를 요 밑으로 내려서 C로 나누고 여기를 밑으로 내려서 C로 나눈다. 그래서 둘을 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CA인데 C와 A를 양쪽으로 다음에 아무 글자가 와도 된다는 거예요. B가 오든 D가 오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점자를 이용한 그것을 이제 그 공식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예요. 어떤 행성에서 그 우주선 1과 2의 속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이 그 하첨자로 나타내는 걸 썼죠. 그래서 뒤에 글자가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P라는 것은 이 플래닛에서 봤을 때 우주선 1의 속도. 그 다음에 이것은 2P라는 것은 역시 또 플래닛 행성에서 봤을 때 2의 속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딱 속도가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 뭐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표시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의 속도가 이제 0.9c.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약속한다 이거예요.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제 V21을 구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공식을 활용하면은 자, 아직 자리가 있네요.
자, 이 공식을 활용하면은 V21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P가 또 나왔으니까 자, 이것을 이제 V21 1이란 것은 이제 뭔가 여기 속도 요게 이렇게 되고 여기 우리가 했던 P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P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누기 1 더하기 이거를 C로 나눠주고 다음 곱하기 이거를 이제 C로 나눠준 것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V21이란 건 뭐냐면은 1에서 봤을 때 이 우주선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1이 더 빨리 가죠. 그러니까 이 우주선에 있는 관찰자는 이것이 이제 느리게 가니까 자기보다 이게 자기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데 이 두 번째가 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보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속도 더하기 법칙을 썼을 때는 이게 이제 왼쪽으로 0.2c의 속력으로 그 1에 있는 관찰자가 이 우주선의 속도를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상대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정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자, 여기는 이제 쉽 1이 이제 가만히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고 쉽 2가 이제 V21이 뭐냐 하는 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1에서 봤을 때 2의 속력. 자, 1에서 봤을 때는 행성은 자기한테서 이제 멀어지죠. 행성이 멀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 0.9c라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마이너스 0.9c로 행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항상 관찰자는 자기는 정지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1에서 봤을 때 P의 속력이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멀어져 갔는데 왼쪽으로 간다 이거죠.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색깔을 바꾸고 자, 지금 V2P가 뭐냐 하면은 플래닛에서 봤을 때 이게 0.7c였다 하는 거고 VP1은 1에서 봤을 때 행성의 속도다 이게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0.9c다 이거예요. 크기는 속력은 0.9c인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방향에 대한 그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분자는 이제 마이너스 0.2c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건 항상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속도 더하기 법칙이다 이거죠. 그 특수 상대론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것이 플러스 0.7 곱하기 마이너스 0.9 그래서 이거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7963이니까 0.63이 돼서 이것이 이제
그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속도 더하기 법칙에 등장하는 그러한 속도들이 이제 C에 비견되는 크기 그 정도일 때나 이제 속도 더하기 법칙을 쓰면은 이렇게 고전적인 값과는 좀 다른 그런 값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속도 더하기 법칙의 이런 복잡한 형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간다. 그랬을 때 속도 더하기 법칙을 써서 이제 이런 공식을 쓴다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U나 V가 C에 이제 비슷한 그런 속도일 때나 이 공식이 등장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전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것을 속도 더하기 법칙을 이제 E는 MC 자승을 유도할 때 이제 어떤 한 축으로 삼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는 속도 더하기 법칙을 다른 관점에서 또다시 유도를 하고 이제 지나갈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예를 보면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는 거. 우주 정거장에서 두 우주선이 서로 접근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우주선 A는 오른쪽으로 0.4c 왼쪽으로 움직인다. 우주선 B에서 본 우주선 A의 속력은 여러분들이 여기 답이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예죠. 오른쪽으로 0.9c로 움직이는 기차가 있다. 이 기차에 실린 대포에서 0.9c의 속력으로 포탄을 발사했다. 역에서 본 포탄의 속력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속도를 단순히 더하는 U 플러스 V일 때는 어떤 물질 입자가 빛의 속력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속도 더하기 법칙은 그것이 안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1905년도에 기차가 제일 빨랐기 때문에 오늘날도 비행기 예를 안 쓰고 일종의 이제 오마주다 하는 거죠. 0.9c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물론 자 여기 대포가 있어서 또 포탄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0.9c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포탄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W를 쓰면은 U는 0.9c V는 0.9c 그래서 분자만 생각하면은 이게 1.8c가 돼서 빛의 속력을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이제 물질은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다 하는 거니까 이 속도 더하기 법칙이 그것을 막아줘요. 이렇게
이 분모를 살려준 거 단순히 1이 아니라 더하기 0.9 곱하기 0.9니까 이게 99, 81이니까 0.81. 그래서 이게 1.81분의 1.8C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더하기 법칙을 쓰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그래도 빛의 속도를 넘는 일이 없게끔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기차에 있는 사람이 맨날 공을 오른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U의 속력으로 던졌다 그러면 그 U 대신에 마이너스 U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속도 더하기 법칙에 그럼 이것이 어떤 실험과 연관이 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1851년 휘조는 흐르는 물에서 광속을 측정하였다. 그래서 정지한 물에서 광속은 우리가 진공 중에서는 C인데 물에서는 그것보단 더 작다는 거죠. N은 물의 굴절율로 3분의 4다는 거예요.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광속은 C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파이프를 흐르는 물의 속력이 V라면 실험실에서 측정한 광속 W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거를 쓰는 거죠. 이 기차가 아니라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V가 이제 물이에요. 물의 속도. 그 다음 이제 U라는 것은 기차 안에서 봤을 때니까 그게 정지한 물에서 빛의 속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이제 흐르는 물에서는 빛의 속력이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죠. U가 C 나누기 N이고 그 다음 V가 이제 물의 속도 V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피조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n자승분의 1이 대략 0.56이다 그러면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느냐 하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물이 에터를 끌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에터라는 또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50년이 지나서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는 에터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다. 이걸 그냥 속도 더하기 법칙으로 쓰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 더하기 법칙을 쓰면은 이제 자, 요것이 이제 이런 보정항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칠판을 지우고 자, 이 칠판이 그 칸 아카데미에서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무스 드로가 그 무료 프로그램이고 그림판보다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정항을 넣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W는 지우기로 했더니 W는
자, 여기 나오는 거 하고 공식이 이랬었죠. 1 더하기 이거를 C로 나눠준 거 n분의 1 곱하기 이거를 C로 나눠준 거. 자, 속도 더하기 법칙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이다 하는 거죠. n C분의 V다 하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이거를 계산해 봅시다. W-n분의 C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W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통분을 해요. 1 플러스 NC분의 V로 통분을 하면은 W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C니까 여기다 1 플러스 NC분의 V를 곱해주면은 남는 항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n분의 c, n분의 c는 지워지고 v로 묶으면은 1 마이너스 이제 n 자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의 nc분의 v를 무시하면은 바로 이제 그 속도 더하기 법칙에서 P조 실험 결과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물이 흐르는 속도가 이제 수 미터 퍼 세크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제 V의 오도가 V가 이제 수 미터 퍼 세크 3 미터 퍼 세크다. 그랬을 때 이제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N은 이제 물의 굴절률이 1.3이니까 그거는 대략 1이라 치면은 자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이것의 대략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 비해서 아주 작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 오차로 이런 정도는 그냥 무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무시했을 때 바로 휘조의 실험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휘조의 실험 결과를 이제 50년 만에 설명을 50여 년 만에 설명을 할 수 있었다. 그 속도 더하기 법칙을 써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 더하기 법칙에 나오는 속도들은 굉장히 크니까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찾기가 좀 이제 힘든데 이렇게 휘조의 실험으로다가 이렇게 연관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하여튼 그 역시 물리학의 어떤 혁명적인 그러한 것을 이제 1905년에 그런 업적을 이뤘다 하는 거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속도 더하기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런 사고 실험을 쓴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로렌츠 변환이다 하는 이제 수식을 써서 이제 바로 또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식을 이제 좀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렇게 쓰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문과생을 위한 E는 MC 자승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순천대 교수님이 쓴 건데 근데 그거 보면 수식 많아요. 그리고 이제 E는 MC 자승 할 때는 결국 또 우리랑 같은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래서 물리학의 역사서부터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제 어떤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테르다, 에테르, 빛의 전파를 위한 어떤 가상적인 물질이다 하는 것도 그냥 걷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빛은 진공 속에서 그냥 C로 다니고 있다. 아무런 매질이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에테르가 죽었다 이거죠. 에테르 이론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오늘날도 이제 비주류 물리학에서는 에테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빛의 파동론이 뉴턴의 위험에 눌려갖고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빛의 파동론은 그냥 묵묵히 있었는데 그게 몇몇이 그 맥이 끊기지 않고 결국 1800년도 초반에 토마스 영의 실험으로 이제는 또 빛의 파동론이 된 것처럼 에테르도 그런 개념도 아직 그 비주류의 물리학에서는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어떤 그 혁명적인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